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48시간 이내 치료하는 것은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가능한 빨리 보치 억제제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이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에서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골든타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환은 진단과 동시에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인데요. 진행이 빠르게 되면 그만큼 빨리 콩팥이 손상당하게 되고, 콩팥이 손상당하게 되면 그만큼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회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48시간 이내 치료하는 것은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증상이 발현하고 48시간 이내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진단은 생각보다 다른 여러 가지 간별 질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늦게 간별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증상 발현과 함께 가능한 빠른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진단이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배변 치료를 하게 되고요. 혈압이 낮게 되면 혈압을 올려주는 치료라든지 또는 이제 콩팥이 나빠졌을 경우에는 이뇨제, 부종이 있다면 이뇨제라든지 간염이 동반됐다면 여러 가지 항생제 치료 등이 대증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콩팥이 나빠지기 때문에 혈액 투석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진단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간별이 되기 전에 혈전성 혈소판 감소 자바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혈장 교환술을 같이 시행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HUS가 진단이 됐다고 하면은 그때는 HUS의 표준 치료인 이런 보채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보채 억제제에 대한 환자분들의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떤 약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에는 나왔던 약이지만 이런 HUS에서 사용하기 힘들었던 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이런 보채계가 활성화되면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채 단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C5라는 보채가 말단에서 활성화돼서 결국은 미세 혈관을 손상을 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C5를 억제시키게 되면 보채 활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이 질환을 막게 되고 또는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C5 단일 클론 억제제는 성분명으로 에클리주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주사제로 맞게 되고 유지 치료를 할 경우에는 2주마다 주사를 맞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주마다 맞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반감기를 훨씬 늘린 약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8주마다 맞을 수 있는 라블리주맙이라는 이런 C5 억제제가 현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맞는 약제랑 8주에 한 번 맞는 약제의 효과 차이는 없나요? 네, 최근 연구에서는 두 약제 모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채 억제제에 부작용이 있을까요? 보채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보채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감염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수막균에 대해서 감염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보채 억제제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수막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되겠고요. 예방접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복용하면서 보채 억제제를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보채 억제제 자체에 부작용이 있겠는데요. 성인에서는 약 30% 정도가 두통 또는 열감 또는 구토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보채 억제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럼 보채 억제제는 평생 사용하게 되는지 아니면 끊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이 발병을 하고 제가 이런 치료약제를 썼을 경우에 언제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의료진들이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팩터를 보고 결정하게 되는데요. 유전적인 변이가 있을 경우에 유전 변이가 정말 보채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변이일 경우에는 보다 더 장기간 써야 되고 특히 보다 젊을 때 발병한다든지 또는 가족력이 더 많은 경우 또는 재발을 자주 하는 경우에서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유전적인 변이가 좀 약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2년 정도 사용 후에 끊어볼 수 있는 몇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보채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부작용 외에 다른 어려움이 있을까요? 보채 억제제는 굉장히 고가의 약제입니다. 1년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수억 정도의 약제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비로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평가원에 이제 급여 심의 신청을 해서 심의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급여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 급여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저희가 심의를 넣더라도 모든 환자에서 다 이 급여 심의가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급여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이제 보채 억제 사용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안타깝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요독증이 굉장히 의심이 되고 저희가 가능한 빨리 보채 억제제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심의 심사 자체가 늦는다든지 또 심의 결과가 불승인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환자 자비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된 환자에서 이제 좋지 않은 예후를 경험한 적이 제가 임상에서 많이 종종 겪고 있습니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도 재발의 위험이 있나요? 환자에서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 해서 다 재발하는 건 아니지만 유발 요인이 동반됐을 때 이 질환이 이제 발현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유발 요인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다시 이 병이 좀 잠잠해질 수 있지만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고 어떤 유발 요인, 약제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감염 또는 이런 이식이라든지 출산 이런 것들이 동반됐을 때는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능한 이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발약제가 있다면 유발약제를 먹지는 않는다든지 또는 출산을 경험했다면 이제 다음 출산했을 때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이런 보채 억제제를 사용하면서 하는 것이 재발을 줄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 섭취에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이제 콩팥이 좋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콩팥에 좋지 않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칼륨 혈증이라든지 또는 고인산 혈증 이런 걸 주의하기 때문에요.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섭취를 좀 주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이 높다면 인이 적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이런 콩팥의 단계에 따라서 식이 섭취가 중요하고 특히 날 것을 드시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이 조절이나 생활 습관처럼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게 좀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보채 억제제를 맞고 있다면 감염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 이런 날거라든지 또는 이런 손위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굉장히 드문 질환이고 또 진단도 어렵고 또 치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채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현재 길이 있지만 사전 심의 신청이라는 한 단계를 넘어야 되고 그 단계를 넘더라도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발에 대한 염려라든지 유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치료 효과도 좋기 때문에 치료진을 믿고 잘 따라오신다면 보다 건강한 콩팥 그리고 보다 좋은 예후로 저희가 이 질환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